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더 뉴 그랜저입니다. 현행 그랜저 IG가 3년 만에 부품 변경이 됐는데 부품 변경 치고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풀모델 체인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바뀐 부분을 보면은 부품 변경이라기보다는 IG 2세대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랜저는 거의 항상 현대의 기암이었죠. 근데 이번에 부품 변경이 되면서 기암으로서의 포지션을 좀 더 공고하게 다지겠다는 그런 상품성입니다. 구성을 보면은 패키징 자체가 달라졌고 차체가 커지면서 2열의 공간이 더욱더 넓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얼굴도 확 바뀌었지만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요. 기존에는 없던 캘리그래피라는 트림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엔진 라인업도 정리가 됐는데 엔진 라인업은 2.5 스마트 스트림과 3.3 가솔린, 하이브리드, LPI 4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3.0이 빠졌죠. K7은 프리미어가 되면서 3.0은 있지만 3.3이 빠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룹 내에서의 그 포지션도 조금 급 차이를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3.3 가솔린의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이미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더 뉴 그랜저의 디자인은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얼굴을 보면은 기존과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 얼굴은 진짜 어느 차와도 닮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릴 같은 경우도 그 세부적인 디테일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틀이나 형상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미 몇 번을 보다 보니까 또 익숙해집니다. 요즘 현대차의 특징 중 하나가 히든 DRL인데 이미 팰리세이드나 소나타에 선보였죠. 근데 더 뉴 그랜저는 또 다른 디자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끝쪽에 통합이 돼 있고 평소에는 저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DRL을 켜거나 지금처럼 비상등을 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디자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디자인 프리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그릴이나 범퍼 하단 쪽에 적용된 소재는 그 디자인은 괜찮은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뭔가 그 눈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근데 그 하단 쪽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 코팅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손으로 만져보면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범퍼 양쪽 끝에 적용된 덕트는 뭔가 영국차를 떠올리는 디자인이고요. 그랜저보다 더 비싼 차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더 뉴 그랜저는 차체 사이즈가 전부 다 커졌습니다. 이 부분 변경 치고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기존 모델에 비하면 전장은 60mm, 휠 베이스는 40mm가 늘어났죠. 보통 동급에서 보면은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조금씩 큰데 그랜저는 K7보다 더 큽니다. 휠 베이스도 거의 2.9m에 육박하고요. 앞모습만큼은 아니지만 이 뒷모습 역시도 굉장히 크게 바뀌었죠. 이거 역시도 저 테일램프를 제외를 하면은 그 기존 모습을 좀 찾기가 힘들죠. 특징 중에 하나는 저 트렁크 리드인데 저게 시각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차 또는 기존 모델에 비해서 좀 꽤 높아 보여요. 기존 모델과 비슷한 부분은 저 테일램프인데 점등이 되면 양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트렁크 끝부분도 꽤 많이 접혀 있어요. 이 트렁크에는 딱 그랜저라는 차량만 붙어 있고요. 따로 엔진의 배지를 나타내는 숫자는 붙지 않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페이크 머플러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막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기가 손을 넣어보면 딱 플라스틱으로 한 4분의 3 정도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랜저 역시도 머플러 장식을 사용하는 줄 알았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MXM4, 사이즈는 245에 40R 19입니다. 그랜저에서 가장 큰 휠 사이즈죠. 가장 작은 사이즈는 17인치고요. 실내 역시도 완전히 달라졌죠. 구형과 같은 부분은 모니터 그 형상 정도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새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프리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뉴 그랜저는 외장보다 실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실내는 기존에 비하면은 그 디자인이나 소재까지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싫어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실내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형 소나타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소나타의 그 실내 디자인이 기존의 IG보다 더 좋거든요. 소재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근데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랜저의 실내가 소나타보다 월등히 좋아졌고 상위 모델보다도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풀 옵션 기준으로 전반적인 소재는 G80보다도 좋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디자이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각적이나 손으로 만졌을 때의 그 느낌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 특히 A필러와 천장에 적용된 이 스웨이드가 보기에도 좀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졌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참고로 실내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베이지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두운 그 카키색이 좀 더 시각적으로 좋아 보여요. 이 송풍구 라인은 좀 낮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좌우로 쭉 뻗어 있는 그 직선 때문에 그 실내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의 실내는 모니터가 크거나 화질이 좋으면은 전체적인 고급감이 좀 더 살거든요. 이 그랜저 역시도 계기판과 모니터가
기존에 비하면 많이 커졌죠. 각각 12.3인치고요. 특히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비교하면은 그 틀은 비슷한데 이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되니까 한층 더 보기가 좋죠. 그리고 느낌상이긴 한데 다른 현대기아차의 12.3인치보다 이 그랜저가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측에 있었던 그 아날로그 시계는 사라졌죠. 내비게이션의 그래픽은 기존과 같아 보이는데 그 세부적인 폰트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홈 화면이고요.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년 전에 그랜저였나 i30부터 현대차의 그 UI가 그 위아래에서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딩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랜저에서 다시 한번 이 UI나 이 그래픽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미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랜저에는 그 현대차의 그 최신 편의 장비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은 K7에 먼저 적용이 됐던 자연의 소리는 총 6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K7 프리미어와 코나 하이브리드에 적용됐던 카트홈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주행과 관련된 메뉴가 나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그 다른 그 메뉴는 기존에와 동일하고요. 표시 정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죠. 이것도 폰트는 달라지긴 했지만 기존과 그 안에 보여지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운전자 보조도 최신의 시스템이 다 들어갔고요. HDA도 고속도로 이외의 간선도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크루즈의 응답성은 이렇게 3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에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은 총 64가지 색깔이고요. 생각보다는 그 적용 범위가 꽤 넓어요. 예를 들어서 그 대시보드 뿐만 아니라 그 센터핏의 측면까지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된 그 조명의 두께도 조금 굵은 편이고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적으로 2분할이죠. 오른쪽은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이쪽은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은 표시 정보와 탑뷰 초기 모드, 전방뷰 초기 모드, 후방뷰 초기 모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 아래쪽에는 큰 메뉴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버튼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이 구성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여기에 적용된 버튼의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 자체의 그 소재도 좀 달라졌어요. 오디오 볼륨 다이얼 같은 경우에도 꽤 고급스럽죠. 이 조작했을 때의 그 유격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근데 기존의 IG처럼 여기에 적용된 이 비상등은 뭔가 좀 뜬금없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굉장히 예쁜데 저 비상등 디자인이 뭔가 얘만 두드러지게 좀 못생겼어요. 공조장치는 별도의 액정이 있는데 그 공조장치용 액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뭔가 그 모니터가 2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제규어 랜드로버나 인피니티처럼. 물론 여기에는 딱 공조장치의 정보만 표시가 되고요. 그 창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그래픽이나 폰트가 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 온도 조절은 사용하기가 편한데 이 바람세기는 이 아이콘이 좀 작아서 상대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아이콘은 공기청정 모드고요.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열선과 통풍, 드라이브 모드, 뒷유리 블라인드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서 순차적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요. 버튼식 기어는 팰리세이드나 소나타와 같은 디자인이고요. 이 버튼식 기어를 적용을 하니까 여기에 수납 공간을 좀 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어 주변에는 좀 여백이 있어서 좀 허전해 보일 수 있죠. 이 부분은 무선 충전 패드인데 이 커버에 그 열리고 닫힐 때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것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죠. 무선 충전 패드는 이 디자인이 제네시스 지구온과 거의 같아요. 이렇게 삐스듬하게 기울여서 넣는데 넣고 뺄 때에는 굉장히 편한데 이제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이 보이진 않죠. 그리고 제 핸드폰이 노트 10 플러스인데 이렇게 충전을 시킨 상태에서는 이게 닫히진 않네요. 노트 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닫히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다른 차들처럼 컵홀더는 앞뒤의 크기와 깊이가 조금씩 다르고요. 이 키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가벼워요. 소나타와 같은 디자인인데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드 키를 따로 주는 것 같아요. 센터 콘솔 박스는 커버가 좀 길고요. 열었을 때 이 안쪽에 수납 공간도 약간 좀 길쭉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 10 플러스 여기 넣고도 이만큼의 좀 길이가 남아요. 이 안쪽에도 조명이 하나 있고요.
더뉴 그랜저의 센터페시아는 플로팅 타입이죠. 그러니까 한때 볼보가 시작해서 유행을 했다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디자인인데, 센터페시아 플로팅 타입을 사용을 하면서 이 높이 자체가 좀 높아졌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손과의 거리가 좀 가깝죠. 그리고 이 뒤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사실 이 플로팅 타입의 센터페시아 뒤에 있는 수납 공간은 효용성이 높진 않죠. 요 수납 공간에는 12V 단자가 마련이 되고요. 예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2V 단자를 좀 더 후하게 줬잖아요. 2개씩 놓고. 점점 USB가 중요해지는 시대다 보니까 12V의 위치도 좀 달라지죠. 글로우 박스는 열었을 때 저 커버가 꽤 좀 낮게 내려오는 편이고요. 다른 수납 공간에 비하면은 이 글로우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잘 마감이 돼 있어요. 운전대의 디자인은 소나타와 거의 같은 디자인이죠. 차 크기에 맞는 사이즈 같고요. 이 하단 쪽 스포크는 그 다른 부분에 비하면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반면에 이 림에 잡히는 감각이 꽤 좋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적용된 이 가죽이, 그러니까 소나타와 비교하면은 좀 더 좋게 느껴지고, 그리고 잡았을 때 약간 좀 푹신푹신해요. 그리고 운전대는 조절 도어도 전동입니다. 운전대 양쪽 끝에 있는 이 레버 디자인은 소나타와 같이 공유를 하죠.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이것도 소나타와 거의 같은 디자인이죠.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죠. 디자인이 변경될 때의 움직임도 좀 자연스러운 편이고요. 이 가운데 액정에는 운전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이 트리 컴퓨터 창이고요. 이렇게 넘겨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OK를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 정보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그래픽이나 폰트는 기존과 동일해 보이고요. 지금이 가장 밝게 한 상태인데, 뭔가 그 다른 그 현대기아차의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밝기보다 조금 어둡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주행 경로 안내와 내비게이션, 도로 교통 표지판 안내, 주행 보조, 후측방 안전 정보, 라디오 정보 등이 있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넉넉한 사이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좌우를 좀 잘 잡아주는 그 서포트 기능은 좀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시트는 차의 성격에 맞게 스포티보다는 좀 컴포트한 성향이고요. 가죽의 질은 꽤 좋습니다. 그리고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한 편이고요. 시트에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헤드레스트인데, 머리와의 거리가 가깝고 그 누웠을 때 좀 편해요. 시트의 앞부분은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 늘어나는 폭도 꽤 큰 편입니다. 도어 트림은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보이는데, 그 소재는 꽤 여러 가지가 쓰였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그랜저라고 새겨져 있네요. 유리는 4개 모두 상하이 원터치고요. 유리는 내려갈 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속도가 약간 늦춰지기까지 합니다. 휠 베이스가 40mm 늘어나면서 2열 공간이 얼마나 더 넓어졌는지도 좀 궁금했는데, 제가 이번에 앉아보니까 진짜 딱 그 40mm 늘어난 것만큼 무릎 공간이 더 커졌네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주먹이 3개하고도 반이 들어가요. 기존의 IG는 주먹이 3개가 들어갔는데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3개 반이 들어가네요. 이 그랜저의 2열은 무릎 공간도 넉넉하지만 그 등받이의 각도나 시트 쿠션의 길이,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보면은 2열의 거주성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들어가는 입구도 꽤 넓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열의 무릎 공간이 더 넓어졌는데, 이 1열 시트 밑으로 발을 넣으려면은 이렇게 무릎을 이 정도로 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무릎 공간이 넉넉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아주 높이 솟아 올라온 편은 아닌데, 그 가운데 시트가 양쪽에 비하면은 좀 많이 불편하죠. 좀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쿠션이 거의 없어서, 거기다가 그 센터 콘솔 박스 뒤쪽이 이렇게 좀 툭 하고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앉은 사람은 양쪽에 비하면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의 헤드레스트에는 이렇게 베개도 마련이 되어 있죠. 확실히 그냥 헤드레스트보다 머리를 누웠을 때 훨씬 편합니다. 어떤 차들 같은 경우에는 등 부분이 좀 튀어나와서 저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 등이 닿는 부분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착자감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2열의 암레스트는 꽤 넓은 편이고요. 여기에는 수납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 안쪽에도 12V와 USB가 하나씩 마련이 되고요. 암레스트에는 간단하게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여기에 있죠. 제가 컵홀더 이거 만져보고서 약간 좀 놀란 게, 보통 2열의 컵홀더에 적용된 플라스틱은 이렇게 안 좋거든요. 되게 얇거나 딱딱하거나 그런데, 이 더뉴 그랜저의 2열 그 컵홀더는 플라스틱도 꽤 좋은 거예요. 트렁크는 1열에는 버튼이나 키,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랜저는 트렁크 개폐도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네요. 속도는 좀 느리고, 트렁크의 용량도 충분히 크고요. 특히 들어가는 쪽에 그 폭이 넓죠. 바닥을 들어 올리면은 이 밑에 있는 공간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더 뉴 그랜저가 약간 의외인 게 이 트렁크 천장 부분도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아주 비싼 차가 아닌 다음에야 이 트렁크 천장에도 이렇게 마감이 된 차가 좀 드물거든요. 보통은 다 이렇게 철판이 보이죠. 예, 더 뉴 그랜저 3.3의 공회전 정수성은 꽤 좋은 편이고요. 엔진 소리가 귀에 아주 안 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의 음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그 자체도 좀 고른 편이고요. 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보다 더 대책을 잘한 것 같아요. 최근 타본 현대기아차의 그 가솔린 중에서 가장 진동이 없었던 차가 뭐 산타페 TM이라든가 G90가 있었는데 이 차 역시도 거의 그와 비슷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진동이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하네요. 그러니까 운전대는 물론 그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GLE 450 있잖아요. 그 차도 진동이 정말 없었는데 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운전대는 저속에서 약간 좀 무게가 있는 편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3L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고요. 최고 출력은 29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그랜저 사이즈의 얹혀지는 엔진으로는 충분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랜저 처음 운전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이 주행 질감인데, 그러니까 저속부터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실 기존의 IG 만 해도 제가 3.3은 못 타봤지만 3.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조용하고 부드러웠거든요, 주행 질감이. 근데 이 차는 그 IG 3.0보다 좀 더 다듬은 것 같아요. 보통 좋은 차, 고급차를 탄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기대를 할 건데 그거에 맞게 좀 잘 세심하게 세팅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조용해서 그런지 이렇게 저회전으로 주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회전수가 한 1000rpm 조금 넘는데 그때는 그 엔진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들리고요. 물론 전반적인 방음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더 뉴 그랜저는 그 하체의 방음에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한다고 했을 때 그 실내로 들어오는 그 타이어 그 노면 소음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하면은 그 타이어 소음이 이제 가장 크게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소음을 줄이거나 하체의 방음을 잘하면은 좀 꽤 조용한 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차가 그래요. 그랜저라는 네임 밸류를 제외를 하면은 저는 기존 IG의 가장 큰 장점을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3.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기도 하지만 그 하체에서 비롯되는 그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 더 뉴 그랜저 역시도 그 승차감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그 하체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좀 탄탄한 쪽에 가까워요. 부드러운 것보다는. 그 상하의 움직임도 그렇게 크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차는 그 자잘한 그 롤 컨트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승차감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이렇게 고른 노면뿐만 아니라 좀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승차감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랜저 시승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역시도 타고 다니기가 꽤 편해요. 그랜저가 이번에 휠 베이스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늘어난 것으로 인한 그 승차감의 변화나 그 코너링 시의 그런 거동이 좀 궁금했는데 승차감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회전할 때의 그 모션은 기존에 비하면 좀 근소하게 좀 보수적으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 전자장비가 조금 더 제한을 하는 것 같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세팅이 된 것 같다고 느낍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에도 코너 돌아 나갈 때 그 적정한 선에서 출력을 제한을 하고 그 코너 정점 지나면은 그때서야 다시 이제 엔진 출력을 살려주죠. 이 차가 엔진 출력이 거의 300마력이니까 꽤 강하잖아요. 그래서 급출발할 때는 정지 상태에서 약간의 좀 토크 스티어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3.0도 꽤 일상 용도로는 충분한 수준이었는데 3.3은 그보다 더 잘 나가죠. 제가 기존에 3.3은 탄 적이 없어서 K7 3.4과 비교를 해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한 24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시승했던 그 K7 3.3과 뭐 거의 비슷한 가속력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배기량이 있어서 순발력도 빠르지만 그 고속까지 쭉 뻗어 올라가는 힘도 꽤 좋고요. 그리고 연비는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했을 경우에 대략 한 14에서 15리터당 이렇게 순간 연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한 12, 1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 배기량을 생각을 하면은 딱 예상한 정도대로 순간 연비가 나오는 거죠. 계기판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에 이제 HDA가 들어갔는데 그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간선도로에서도 HDA가 적용이 됩니다. 저 과속 카메라를 맵으로 연동을 해서 인식을 하고 대략 한 500m 지점에서부터 여기에 그 오토에 녹색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시속 90이다 그러면은 뭐 95km로 크루즈 컨트롤 세팅하고 가도 자동으로 89km로 떨어뜨립니다, 속도를. 그리고 저기를 지나가면은 다시 원래 그 세팅한 속도로 복귀를 하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굉장히 편하죠. 이 차는 전반적인 방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엔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쭉 가속을 해서 엔진의 회전수가 그 6000rpm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그와 비례해서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엔진 회전수를 6000rpm까지 쓰면은 거의 그 엔진 소리가 거의 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차는 그렇게 귀에 거슬릴 정도의 볼륨도 아니고 음색도 약간 좀 베이스 톤으로 깔려요. 보통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은 고속 안정성이 더 좋아진다고 하죠. 기존의 IG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은 수준입니다. 직진 안정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처럼 약간 9분기를 고속으로 달릴 때도 차체가 노면에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컴포트 모드에서도 그 스티어링의 그 중심 부분이 약간 좀 민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9분기를 지날 때 그때 좀 신경을 써서 좀 조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뭐 다른 차들처럼 이제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두드러지게 빨라지는데 이 운전대도 좀 무겁게 느껴지죠. 근데 때로는 이 스포츠 모드에서 운전대가 너무 좀 무거운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는 고르게 잘 나는 편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요쪽 사이드 미러 쪽에서 좀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새는 소리 있잖아요, 바람. 그런 소리가 좀 도드라지게 들려요. 이게 이쪽에 있다 보니까 운전자한테 지금 잘 들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차 시승할 때 이렇게 확인을 좀 추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기본적인 거동은 비슷하네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다른 차들처럼 에코 모드로 하면은 반응이 더뎌지고요. 스마트는 그 환경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드라이브 모드를 전환을 합니다. 최근 타본 다른 현대기아 차가 그렇듯이 이 차로 유지는 중앙을 잘 잡고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아주 오래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아주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있는 후측방 모니터는 지금처럼 맑은 날에 차선 변경할 때보다는 그 밤에 또는 비 올 때 주정차할 때 있잖아요. 그때 좀 더 유용해요. 그리고 이 후측방 모니터는 다른 차 시승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K9만큼 그 움직임이 그렇게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치면은 한 30프레임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죠. 막 지나갈 때 약간씩 좀 끊겨요. 근데 사이드 미러와 함께 이 후측방 모니터까지 같이 활용을 하면은 사각지대는 사실상 없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차가 그 운전할 때 그 시야가 되게 좋잖아요. 이 그랜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그 앞유리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양쪽의 시야도 괜찮죠. 사이드 미러는 좀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데 그 측면의 시야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 더 뉴 그랜저는 사전 예약 대수가 굉장히 많죠. 14일 동안 3만 대가 넘었으니까 IG 처음 나왔을 때보다 이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풀모델 체인지보다 이 페이스리프트 했을 때의 그 사전 예약 대수가 더 많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상품성이
좋게 나왔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승을 하니까 확실히 좀 잘 팔릴 만한 그런 상품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 중에서 불이 거의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실내가 되게 잘 나왔죠. 디자인도 좋지만 그 소재도 상위 모델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괜찮아요. 물론 전면 얼굴은 기존의 그랜저보다 젊어지기도 했지만 상당히 생소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적응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차의 구성으로 보면은 확실히 잘 팔릴 만한 상품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랜저는 그 이름만 갖고도 기본적인 판매는 보장을 하잖아요. 근데 더 뉴 그랜저는 편의 장비나 거기다가 국내에서 또 중요한 그 2열의 거주성까지 좋아졌으니까 많이 팔리는 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그 바람 소리가 있고요. 이거 왜 여길 못 잡죠? 지금까지 현대차, 기아차 다 합쳐서 보통 여기 다 그냥 잘 잡고 갔거든요. 이 차선 흐려진 곳. 예, 여기 한쪽에 없어진 곳은 잘 잡네요. 제가 듣기로 이 현대 기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차로 유지도 좀 버전이 좀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현대 기아차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K9이 가장 좋고요. 뭐 차로 유지 중앙 지키는 것부터 시간까지.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상품 구성을 보니까 굉장히 좀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차로 유지도 거의 그 정도로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실내 보면은 현대가 그랜저를 제대로 된 기함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나요. 특히 실내에서 이런 버튼도 그렇고 이쪽에 그 헤드램프 각도 조절하는 이 다이얼도 다른 현대기아차들보다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국내에서 그랜저가 있는 세그먼트는 경쟁 상대가 딱히 없거든요. 딱 생각나는 차는 이제 K7 정도인데 사실 IG는 출시되고서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별로 없죠. 몇 번 있긴 하지만 산타페 나왔을 때 뭐 이 정도. 근데 이 신형은 상품성이 더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앞으로도 계속 독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현대가 그랜저 출시할 때 성공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올드한 마인드의 그런 마케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의 그랜저의 위치가 예전만큼은 아니고, 그리고 그때와 비교하면은 지금 이제 소득이 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랜저 출시할 때 그 성공 마케팅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로써 현대 더 뉴 그랜저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변속기가 가끔가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 질감이 좋은 건 맞고 여기에 이제 변속기도 포함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좀 툭하고 좀 튀는 현상이 있고요. 이 컴포트 모드에서도. 그리고 방금 저 구간 단속 저 구간에서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보통 그냥 8단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얘 가끔 가다 가속할 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3단, 4단, 그러니까 회전수 한 4000rpm까지 쓰면서 계속 쭉 가속을 하고, 뭐 가속할 수는 있는데 좀 이제 속도가 되면은 기어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기어를 안 올리고 얘가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3000, 4000rpm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좀 오락가락 할 때는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생산 초기 차라서 그럴 수는 있고요. 최근에 탔던 뭐 펠리세이드나 소나타가 시승할 때 나온 생산 초기 차는 뭔가 좀 진동도 많고 떨림도 있고 그랬잖아요. 바람 소리도 있고. 근데 이 차는 이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 변속기가 좀 가끔 가다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